제3장 거래처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하고 싶은 거래처.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거래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거래가 발생해서 재무회계의 하단 메뉴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거래를 입력하고 거래 자료 입력에서 거래처란에다가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거래처란에다가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만든 거래처를 코드 번호 입력해주면 보조 원장인 거래처 원장이 자동으로 작성되게 된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는 회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은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나하고 거래해야 될 여러 가지 거래처들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가지고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내가 얘한테 물건을 사오고 팔 때 주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또는 뭐 세금 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보고 입력할 수도 있다. 즉 거래처 등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무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거나 발급받을 때 필요한 거래처.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다루지 않으니까 뭐 일단 내용만 그렇다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메뉴를 공부하실 때는 메뉴가 쭉 일반 거래처부터 코드 자리, 거래처명 자리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습 순서는 일단 따라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메뉴의 이 길라잡이 설명을 좀 중요한 것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회사 등록 끝났죠. 자기 회사 만들었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뭐냐? 잠깐만요. 일단 회사 만들었고, 내 회사. 그럼 이제 나하고 거래하는 거래처를 만들어야지. 예? 즉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를게요. 탭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그 내용을 잘 몰라도 여기는 주로 그냥 은행 같은 데를 등록하나 보다. 그럼 이 신용카드는 뭐냐? 회사의 법인카드 또는 뭐 개인 사장의 카드, 카드를 등록하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럼 이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제 나머지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커서를 갖다 대면 각 코드별로 입력할 수 있는 코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101번부터라고 했으니까 10번 이렇게 하면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98,000번부터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900번 이렇게 치면 입력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뭐 이런 것은 암기해야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거래처부터 따라하기를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 따라하기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최대리라는 회사 4001번에 일반 거래처고, 그러니까 일반 거래처인데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있고, 유형은 동시, 유형은 보통예금 등록하시래요. 그 다음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시고, 그래서 코드번호 101번과 102번에 두 개의 회사, 금융기관 98,000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 등록 가서 여기 일반 거래처에 101번 치고 0010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1 엔터 치시면 돼요. 광주 상사.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고요. 동시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시거나 엔터를 치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건너뜁니다. 오른쪽으로. 잘 몰라도 돼요. 하다 보면 아시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주소, 우편번호 빼고,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 내용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 밑에 것들은 다 생략해도 된다. 이제 실무상
진짜 회사라면 저 사람의 연락처도 좀 적어놓으면, 또 팩스번호 적어놓으면 뭐 할 때 편하지 않겠냐. 이게 나머지 다 실무상 쓰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거래 시작일, 종료일.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 거래처를 처음 등록한 날짜가 오늘이 2022년 1월 1일은 아니지만이 오늘 중 2월달 중인데 첫 날짜가 입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201번으로 서울상사, 그 다음에 유형 동시라고 그랬죠. 마우스로 이쪽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탭 눌러서 98000, 거래처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유형이 보통예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선택하고, 그다음에 계좌번호 알려줬네요. 막대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막대기 넣은 게 눈에 보기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실무상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니까 시험에서는 이 정도. 자, 그래서 일반 거래처 탭부터 길라잡이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탭은 각각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써라. 정해준 번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은 시험장에서 이 매출거래처냐 매입거래처냐 또는 동시냐 알려주면 쓰면 되는 거고, 실무상으로는 이 거래처가 내가 있고 이 거래처에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파는 거래처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판다. 그걸 매출거래처. 난 또 누구로부터 사온다. 그건 매입거래처잖아요. 이걸 구분하고 싶을 때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 구분하고 싶지 않다. 동시 이렇게 쓰면 나중에 실제로 회사 거래처가 너무 많으면 매출거래처만 보고 싶을 때, 매입거래처만 보고 싶을 때 빨리빨리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시험에서는 유형 제시된 거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처럼 이게 국세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얘도 번호가 틀리면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요. 틀리면 고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자 등록증 상대방 걸 보고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쓰는 건 뭐 회사 등록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여기에 있는 서울상사의 대표자의 명인 박주명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거래처는 아무거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만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처야. 세금 계산서에 생계산서는 아직 안 배우고 있겠지만 아무거나 막 등록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리해야 되는 거래처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이걸 치면 되는데, 얘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인 거야. 비사업자란 얘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이한 거고, 이건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이걸 치는 거고, 이거 없이 주민번호 알려주면 이걸 치는 건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치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구분 나온 대로 치시면 되겠고, 실무상으로는 개설은행이라든지 예금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 다 쳐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는데, 우리는 신용카드를 연습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이런 거예요. 회계 1급점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카드라는 얘기는 나 있죠, 나.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사왔어요. B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왔는데 결제를 뭘로 하냐면 카드로 결제를 해주는 거야. 그때 이 신용카드를 여기다 만들어서 써라. 내 카드인 거지.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결제를 나한테 카드로 해주는 거야. 예? 이 카드가 이제 매출 카드고 이 카드가 매입 카드인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쓰는 게 신용카드다라고만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 급수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예, 그냥 세무 2급 하실, 아니 회계 1급 하실 때 아, 그런 게 신용카드구나 한 번만 연습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처 등록이고, 그 중요한 거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라고 했고, 어디에 쓰느냐면,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여기 일반 전표인데, 여기에서 어떤 날짜를 치고 어떤 거래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거래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거래처가 뭐냐? 여기다 거래처의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코드 번호의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코드로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하고 싶은 관리하고 싶은 거래처가 있으면 F2키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싶은 거래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표를 입력할 때 여기다가 거래처를 이렇게 F2키 눌러 찾아갖고 이렇게 치면 확인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에서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고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세연상사 4002번에 일반 거래처 요형은 동시를 선택해서 등록하시오.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고 출제 형태 58회 때 볼게요. 회사는 4001번으로 따라하기로 했으니까 회사를 4002번으로 바꿔서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거래처 등록 버튼 눌러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있죠.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거래처를 이제 뭐라고 나왔나 봅시다.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서 정정하십시오. 회사 이름은 조명나라인데 보니까 여기 조명나라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업장을 이전을 했대. 제시된 여기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이걸 보고 자료를 찾는 거예요. 조명나라 등록번호 맞고 도소매업이고 전자제품이래. 대표자도 한빛나야. 근데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똑같고 주소만 바뀌었네요. 그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로 바뀌었다니까. 서울시 19번 이렇게 등록된 거래처가 사업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출제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논리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번엔 신규 거래처래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래. 번호, 코드 번호 알려줬죠?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다 알려줬으니까 이 번호로 그냥 다 만들면 돼. 번호가 202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처란 얘기겠죠. 여기다 놓고 202번을 치면 안 되겠지. 입력이 안 될 테니까 98,202번이 되죠. 삭제 버튼 누를게요. 다시 뭐냐 삭제. 사용 중이 아닌데 일단 좀 이따 지우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202번 거래처 이름이 국민상사 유형은 동시 쓰라 그랬으니까 엔터 치고 이렇게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커서 올리고 70158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주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66회 때 나왔죠. 똑같아요. 203번으로 이렇게 등록하시래. 그럼 여기다가 놓고 203번 상호 치고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뛸게요.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주소, 양화로 100번지. 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에서의 출제 형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여기 쭉 보시면 회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출제되는 형태는 1번 문제지에 제시된 거래처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거래처를 새로 다 등록하거나, 두 번째 이미 등록된 거래처의 기본사항과 문제지에 제시된 거래처의 기본사항을 비교해서 아까처럼 주소가 이사 갔네 바꾸면 수정하거나 또는 누락된 거 추가하는 형태. 이게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답니다. 이거를 모를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래처를 잘못 등록하면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삭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워졌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삭제되는 게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 속에 얘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삭제하고 98202번을 또 쓰려고 하고 여기다가 98202번을 이렇게 치면 백업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까 98200을 써서 삭제한 게 남아있으니까 이 번호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삭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 체크해서 완전히 비우기 이렇게 윈도우의 쓰레기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거래처를 삭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삭제를 했다 칩시다. 아니 뭐야, 여기 삭제 버튼이 어딨냐, F5 안 보이냐, 여기죠.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 실수로 지운 거야. 그러면은 삭제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걸 체크하고 복원하시면 돼요. 복구 이렇게. 이해되셨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할 일 없겠지만 실무하실 때 쓰레기통 비웠다가 실수해서 비웠으면 다시 꺼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204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지웠는데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204번을 하려는데 자꾸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썼다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서 새로 쓰거나 아니면 살려서 다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되는 형태예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이거를 못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는 내용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